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는 밀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엄청 힘든 시기 있었나요? 하루아침에 가족이나 직장을 잃는다든지 사업이나 보증으로 돈을 다 날린다든지 뭐 이런 거요.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이런 난관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평범하게 크게 부족한 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업 난관으로 꽈당 넘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벼락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재테크 공부를 좀 한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제가 직장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막한 건 아닌 상태였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줄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거죠. 그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는 그 깜깜한 터널은 빠져나온 듯 합니다.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는데요. 주로 심리학이나 정신과학, 뭐 자기계발류 이런 책이나 읽었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공부를 해야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연수를 갔는데요. 경기도 근교에 전세에 산다는 한 40대 여선생님이, 선생님 근데 집 사면 우리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누가 종부세 2천만 원을 내게 됐다 뭐 이런 걸 듣고 자신도 집을 사면은 그런 큰 돈을 매년 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어처구니 없긴 한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것에 관심 없을 때 몰랐거든요. 대출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 빌리는 거고, 이런 건 인생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나쁜 일이다라고 알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넘어졌을 때 일단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울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길래. 경제 코너를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책의 서문에 돈이 없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돈이 조금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고,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선택권이 없구나.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퇴근 후에 카페에 가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론서가 아닌 주로 성공 경험담을 읽었고요.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사이트를 가입하고 강의를 듣고 경제 특강도 한 달에 2-3번 퇴근 후에 밤 10시까지 듣기도 하고, 방학 때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정규 과정도 수십 시간씩 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출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대출의 종류라고 적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종류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조건에 맞도록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집을 살 때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을 때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던 건데, 그걸 제가 바보처럼 몰랐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특강도 듣고 강사님들한테 나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기름동, 방배동, 흑석동, 용산, 상도동, 사당동, 설해마을 거의 한 6개월을 돌아다닌 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 상황에 맞는 집을 샀습니다. 넘어진 분들 누구 탓하지 말고 오기 도끼로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에 책임지기 싫은 비겁함, 공부하기 싫은 게으름,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휴머니즘으로 어설프게 포장한 건 아닐까요? 이런 분들은 일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0분 이상의 성공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일어선다. 내가 꼭 보여주리라. 이런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빨리 집 사야 될 텐데. 이런 말하는 친구의 위로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자격지심으로 한동안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첫 번째로 내가 모를 뿐이지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 찾으면 된다 였습니다. 공부해서 물어서 찾아야 한다입니다. 찾는 방법이 근데 답을 알고 있는 멘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행동, 실천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어려움이 생기지만 이제 왠지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겨서 대부분은 기어코 해냅니다. 두 번째는 좋다라고 알려진 건 따라하자입니다. 제가 성공자들이 강의를 들을 때 보니까 그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운이 있다고 믿으면서 따라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풍수지리나 인테리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관에 종을 달면 뭐 금전운을 불러온다. 손 없는 날 이사야 애군을 막는다. 정리정돈을 잘해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좋은 기가 흐른다.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미신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비웃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따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말인데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묻는 질문의 형태를 들으면 할 사람이다, 될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하려는 친구는 질문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묻습니다.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출발하는 질문은 대부분 안 할 확률이 높은 친구입니다. 이러이러하니까 하는 게 좋지 라고 하면은 그럼 코로나 계속되면 어떡해? 환율 오르면 어떡해? 그때 대출 안 되면 어떡해? 계속 안 될 걱정거리를 가불해서 가져와서 자꾸 부정적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될 거라고 믿고 자꾸 하는 건 희망 고문이야. 저는 희망은 고문이 아니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벼락거지가 되었어도 벼락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쪽을 보고 걸어가고 그쪽을 보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자꾸 밀면 한 발자국이라도 1cm라도 가지 않을까요? 지금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께 저의 작은 경험이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